네, 야동 7번째 시간입니다.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네, 7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if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if의 구조, if 이렇게 했을 때 짠 잘라가지고 요 단면을 살펴보자 이겁니다. 보통 위쪽에 있는 이 면을 앞면, 아래쪽에 있는 이 면을 뒷면이라고 합니다. 앞면부터 살펴보면 위에서 차례대로 볼게요. 자, 위쪽에 표피 조직이 있죠? 껍데기입니다. 이 녀석은 투명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빽빽하고 길쭉길쭉한 엽록체를 가진 세포들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있어서 빽빽하게 찰 수가 있다. 길쭉하니까 짝짝짝짝짝짝 찰 수 있죠? 그죠? 네, 이걸 뭐라고 한다? 울타리 조직. 그 밑에 울퉁불퉁 생겨서 듬성듬성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 해면 조직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또다시 껍데기 표피 조직이 있어요. 이 표피 조직에는 표피세포가 변형된 공변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어서 걔네들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변세포는 두 개가 짝을 이뤄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 그 사이 틈새를 뭐라고 한다? 기공이라고 한다. 기체 구멍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표피 조직이 투명한 게 광합성에 유리해요. 왜? 왜? 그렇죠. 표피 조직이 투명해야 빛이 통과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엽록체들은 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피 조직 투명한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데? 광합성 하는데. 그다음 해면 조직이 빈 공간이 있는 게 왜 좋아요? 네, 기체가 순환하기에 유리한 구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울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물체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이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잎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잎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걸 뭐라고 하냐? 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 증산작용입니다. 증산작용.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증산작용이 뭐냐? 네. 자, 식물체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까지 갖고 왔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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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로 안 했어요. 네.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현상이에요. 이걸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식물체가 이렇게 물 질질 흘리는 거 봤어요? 아니죠. 특이한 형태. 뭘로? 식물체 속의 물이 잎의 뭘 통해서 나갈까요? 기공을 통해서 나갑니다. 기공은 기체구멍이라고 그랬죠? 아하. 물 액체가 아니라 뭘로? 수증기의 형태로. 물이 증발해서 기체가 되면 수증기라고 하죠. 수증기의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기공을 통해서. 뭐? 기공.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잎의 뒷면에 기공이 있죠. 여기 기공이 있습니다. 기공을 통해서 나가는데 인맥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지요. 물관에서. 그죠? 위쪽에 있습니다. 물관은 그 관다발에서 아래쪽이 체관이고. 자, 물이 나오는데 뭘로? 수증기 형태로 나와요. 그럼 해면 조직은 듬성듬성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수증기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로 나가요? 네, 기공을 통해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배출하는 거지. 우리 보통 하는 것처럼 물 마시다가 이렇게 질질 흘리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뭘로? 수증기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비닐봉지만 있으면 맑은 날 생수통이 없어도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먹냐? 자, 여기 맑은 날 잎이 달린 가지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감싸가지고 묶어 놓습니다. 그럼 어디 도망 못 가겠죠? 그러면 요 밑에 송글송글 물이 고여요. 그럼 우리가 그걸 봉지를 열어가지고 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체의 물이 수증기로 나옵니다. 그럼 이 나온 수증기들이
비닐이 막혀 있으니까 어때요? 액화돼서 물로 고이는 겁니다. 액화, 액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화, 액체가 된다 라는 거. 창덕여화 된다. 창덕여처럼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수증기가 액화되기 때문에 물이 고여요. 그 말은 뭐야? 아, 잎에서 뭔가 수증기가 나왔구나. 물 같은 것이 나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네, 받아 먹는 거예요. 네, 증산작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이 증산작용이 무슨 일을 할까? 첫 번째, 밑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있던 애가 빠져나가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려고. 근데 얘가 슝 하고 빠져나가면 그 밑에 있던 애가 다시 얘한테 올라와서 채우고, 또 그 밑에 있던 애가 올라와서 채우고, 이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 어떤 식이냐? 자, 이 잎에서 수증기 형태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에 비지어 물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물관에서 다시 채워줘요. 비니까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물이 비지어, 그럼 어때? 줄기에서 다시 얘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줄기에서 물이 비면 여기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물은 끊기지 않고 잘 붙어 있으려고요. 그럼 어떻게 돼? 뿌리에서 다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밑에 뿌리에 있는 물관이 비면 어떻게? 흙에서부터 물을 조달해서 쭉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나가면 채우고 하면서 물이 올라오도록 해줍니다. 이건 왜 그래요? 물이 끊기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채워서 물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라는 거.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식물체의 물 상승이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뭐냐? 이겁니다. 힌트. 자, 이렇게 물을 내보내는데, 이렇게, 이런 거죠? 물을 내보내는데. 근데 물을 내보내는데, 이런 물이 아니라 수증기 형태로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겨울에 볼일 볼 때 어때요? 몸이 부르르 떨리죠? 네. 이게 빠져나가면서 열이 뺏기기 때문입니다. 물은, 혹은, 자, 우리 물 마시다가 더우면 어떻게 해요? 푹 하고 여기다 물 쫙 뿜어내면 어때요? 얘가 증발을 하죠? 그러면서 팔이 어때?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자, 이 액체는요, 기체가 되면서, 물은 기체가 되면서 주변에서 열을 뺏어와요. 자, 여기 있던 물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열을 뺏어오는 겁니다. 누구의 열? 팔에 있는 열을 뺏어오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돼서 빠져나가면서 뭘 하겠어요? 식물체에 있는 열을 뺏어옵니다. 됐죠? 그건 뭘 한다는 겁니까? 날이 맑아서 덥단 말이에요, 식물이.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야, 물 증발시켜서 밖으로 내보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물을 증발시켜서 내보내면서 식물체가 가진 열, 이 햇빛 때문에 받은 열 받은 거를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수증기한테. 그러면 빠져나가죠? 좀 이제 살만하다. 이거예요. 우리 더운 날, 푹, 그러면, 야, 시원하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식물체가 더러워요. 푹 하는 거야. 그래서 체온 조절을 한다. 수증기를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빼서. 이걸 기화열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식물체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무기양분을 흡수했는데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축되겠죠. 농도가 진해집니다. 라면물 끓일 때 물이 많이 나가면, 끓여서 많이 나가면 어떻게 돼? 쫄죠? 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무기양분은 있는데 물이 나가니까 쫀다. 그런 역할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기양분, 우리 질소인 칼륨 이런 거. 이 증산작용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 중요한 역할 두 개, 앞에 배운 거 두 개 먼저. 두 개가 주된 역할이에요. 식물체 내에서 물을
상승시키기. 그 다음에 뭐예요? 식물체의 체온을 조절한다라는 겁니다. 왜?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기공이 어떻게 구멍 틈새로 내보내는 걸 조절하느냐, 이걸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신나는 동영상이다. 7번째 시간. 안녕.